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2월 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주식시장을 정리해보고 또 내일을 준비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새벽 마감된 미국 시장부터 살펴보죠. 미국 시장 3대 지수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1% 하락을 했고 S&P 500 지수 0.6%대 그리고 다우존스는 0.1%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은요, 지난주 고용지표가 좋게 나왔던 부분이 좀 충격적으로 시장에 나타났었고, 그런 부분들이 하루 더 이어지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5월 정도까지 인상되면서 한 5.25% 정도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에 서서히 좀 힘이 실리는 그런 모습이고요. 관련해서 미국의 2년물 국채금리가 4.1%에서 이틀 만에 4.4%까지 급등을 하는 모습. 그러면서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이 좀 미국의 달러 급등 이런 부분들이 또 증시의 부담으로 작용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이크론이 3%대, 인텔이 4%대, AMD가 2.8% 하락하는 등의 주요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 좋지 못한 모습, 기술주 중심의 하락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국내 주시장, 미국 시장 하락에 비한다면은 선방했죠. 왜냐면은 전일의 하락이 과도했거든요. 그래서 전일 코스피 지수가 1.7%대 하락을 하면서 사실 한 1% 정도 하락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0.7% 정도는 좀 과도한 하락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0.5% 정도 반등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전일 나왔던 악재 중에 하나가 오늘 바로 해소가 되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 중국 풍선 격추 관련해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요, 미중 관계 악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관련된 어제 사실 오후장에 시장이 좀 급락했던 그런 원인들은 오늘 바로 하루 만에 좀 해소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결국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포인트, 사실 이번 주 일요일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가 200일선 그리고 2420포인트 정도였는데요. 일단은 오늘은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제와 오늘 해서는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고 오늘 양봉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내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의 연설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가 좀 이번 주 주식시장에는 좀 향방을 가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 FOMC 회의 기자회견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요, 금융여건 그리고 좀 디스인플레이션 관련된 발언을 하면서 시장이 긍정적인 모습으로 작용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용보고서가 발표하면서 긴축에 대한 좀 그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또 악재로 작용하면서 지난 금요일과 어제는 미국 시장이 하락을 했었고, 역시 어제 국내 주식시장도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좀 강한 긴축에 대한 그런 얘기들, 파월 의장이 만약에 좀 매파적인 발언을 한다면은 시장은 조금 더 쉬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내일 새벽에 파월 의장의 발언과 또 그래서 그에 따른 내일 새벽 마감된 미국 시장이 좀 당분간은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조정은 매수의 기회다. 이런 점들은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1차 지지선이었던 2420포인트가 지지된다면 가장 좋은 거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럴 경우는 이제 어제로서 또 단계 조정이 마무리되고 또 계속적으로 박스권에 대한 움직임을 좀 이어나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만약에 이제 내일 새벽에 그래서 좀 파월 의장의 연설이 악재로 작용을 한다면은 오히려 내일은 떨어질 때 좀 담는 거는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럴 경우에는 2400선 이하까지는 좀 기다렸다가 2400선 이하에서 매수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요, 어쨌든 미국 경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연착륙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런 생각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좀 파월의 입에 좀 주가가 흔들리면은 2400 이하에서는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고용이 좋았고요. 그리고 서비스업 PMI라던가 신용카드 지출 등의 미국 경기는 예상보다 좀 견조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미국의 모기지 금리도 하락을 하면서 주택가격
가격도 좀 뭐 안정을 찾고 있고요. 그러면서 물가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습니다. 국제 원자재 가격도 하락되고 있고 뭐 공급망에 대한 이슈도 서서히 해소가 되고 있고 앞서서 언급드렸듯이 뭐 주택 가격도 하락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미국의 뭐 인플레이션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좀 확대될 가능성보다는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특히 이제 우리가 항상 전년 동기 대비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작년에 6월 달에 물가 상승률이 어마어마하게 9.1%를 기록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은 올해는 뭐 물가 안정화가 충분히 지표로서 보여줄 수 있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이용해서 주식 비중은 뭐 점진적으로 늘려야 되고 2400선 이하에서는 우리가 매수할 준비를 상당히 좀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떨어질 때는 우리가 걱정하지 말고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용기이 필요하다고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도 상당히 좀 뭐 특이했는데요. 오늘 외국인들이 579억 원 정도 이제 매도를 하면서 이틀 연속 매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가총액 상위 반도체 관련주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 오늘 뭐 상당히 좀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 외국인 순매수 1위 기업이요. SK 하이닉스였습니다. 어제 9만원대를 또 이탈을 했었는데 오늘 외국인 순매수 1위를 기록하면서 다시 한번 또 9만원대를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고요. 그리고 오늘 외국인 순매수 2위 기업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21선에서 지금 갈림길인데요. 나름대로 좀 잘 버텨주고 있다는 부분은 21선을 지지하고 또다시 상승을 하면은 지난번에는 65,000원이 벽이었지만 이번에는 65,000원은 벽이 되지 않고 이제 한 67,500원 정도까지는 좀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또 외국인 순매수 3위 종목은 LG화학입니다. LG화학이 외국인 매수와 함께 오늘 뭐 3%대 강세를 보였는데요. 주가도 딱 예쁜 자리에서 반등을 했죠. 그래서 21선에서 이렇게 좀 지지 장대 양봉이 나왔다. 이런 점에서는 뭐 충분히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되고 LG에너지솔루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도 제가 뭐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이 모두 하락한 가운데서도 삼성 SDI와 LG에너지솔루션을 언급했는데요. 뭐 관련해서 뭐 일요일에 또 언급을 하고 어제도 언급을 했는데 오늘 3%대 바로 힘을 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순매수 오늘 5위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관련되어서 LG에너지솔루션 뭐 충분히 60만원대까지는 뭐 회복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그러니까 보면은요 그래서 주도주 쪽을 좀 탑승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오늘 상승할 때 가장 강했던 또 섹터 중에 하나가 2차전지 섹터였다는 거를 우리는 뭐 충분히 알 수가 있고요. 관련되어서 2차전지 대형주 중에 대장 삼성 SDI와 LG에너지솔루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테슬라를 계속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 쪽에서도 테슬라에 대한 목표 주가를 또다시 뭐 상향을 하고 뭐 이런 부분들 보면은요. 일단은 2차 전지에 대해서는 뭐 당분간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이런 기업들 좀 말씀을 드리다 보면은 요즘에 소위 뭐 직장인들 사이 뭐 20, 30, 40대 정도까지도 좀 유행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챗봇과 막 대화를 하는 게 요즘에 좀 유행이에요. 그래서 챗 GPT라고 뭐 이런 어플들 많이들 깔아보고 막 대화도 해보고 막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시를 들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는 그런 입장이니까 주식은 뭐 어떤 종목 사야 돼? 뭐 이런 거를 물어보면은 AI가 대답을 해줘요. 그래서 AI가 어떻게 대답을 해주냐면요. 되게 좀 기계적으로 답변을 해줍니다. 주식은 혼자 분석을 통해서 뭐 해야 된다. 뭐 요런 얘기들을 해주고요. 이게 웃긴 게 그 기능 속에서 지금 AI이다 보니까 데이터가 2021년까지밖에 저장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챗봇한테 대한민국 대통령은 누군지 물어보면요. 문재인 대통령님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뭐 아직까지 한계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좀 챗봇, AI 인공지능 관련되어서 요즘에 이제 좀 많이들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련되어서 그런 관련 기업들도 오늘 뭐 코스닥 작은 종목들 중에서는 좀 움직임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만 뭐 저는 항상 그렇듯이 개별주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리지 않겠다 말씀을 드리겠고 내일도 모두 성공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